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시장에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빠르게 중요한 구간을 회복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6월 남은 기간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짧게 복기를 해볼 텐데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입니다. 자, 먼저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부합을 했고 이전치와 동일하게 나오면서 가장 준수한 결과를 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이전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시장은 여전히 양호하지만 고용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인데요. 예상치와 이전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하면서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99.9%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남은 0.1%가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월등하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 지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PCE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흐름들을 확인을 했고 금요일에 고용지표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연준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집계된 지표들을 통해서 금리 정책 방향성이 많이 결정이 됐을 텐데요.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목요일에 FOMC 미팅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시장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연휴를 시작하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엄청난 갈등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둘의 갈등이 폭발한 이유는 감세와 이민자 추방 정책에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성범죄자인 제프리 앱스타인의 연루설까지 제기를 하면서 영상을 게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머스크의 X에서 해당 게시물이 삭제가 되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훨씬 더 발끈하면서 둘의 관계가 완벽히 끝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화가 9일 런던에서 재개가 됩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히터류 통제를 갖다가 완화를 해야 되고 중국은 대중국 기술 통제를 완화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요. 임기가 아직까지 한참 남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 의장을 곧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후임자를 미리 발표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권을 약하게 만들고 연준이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두고서 재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가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렌지 더 보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게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채택한 이후에 놀라운 주가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을 채택한 지 불과 5년 만에 테슬라의 10년 수익률을 넘어섰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래와 채굴자들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을 꾸준히 늘리면서 현재 357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2021년에 대체 상승장의 1차 정점을 찍었던 그 구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374만 BTC입니다. 자, 이렇게 고래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도 고래들이 매집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관과 고액 자산가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격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에는 채굴자 관점에서 해시 리본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채굴 생태계의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해시레이트의 32평선과 62평선 두 가지의 크로스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판별합니다. 만약에 30일 단기 이평선이 60일 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채굴자들의 수익성 악화로 채굴을 중단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결국은 이 채굴자들이 약세 국면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단기 30일이 62평선 위로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 채굴자들이 항복 이후에 다시 참여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매수 신호로 보고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 선으로 매수 시그널이 포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래와 채굴자들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신뢰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2.88%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인출되고 있고 이 얘기는 투자자의 강한 신뢰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흐름들이 꾸준히 공급량을 줄이면서 매도 압력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실현시가총액인데요.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구매가 일어나고 있고 자본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지표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건수의 7일 이평선을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10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26.9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 6월 6일 기준으로는 31.7만 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잭션이 조정하면서 일부 채굴자들은 수수료가 낮은 트랜잭션도 블록에 포함시키는 추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트랜잭션이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자산 속성 자체가 디지털 금으로서의 속성이 더 강해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30일 모멘텀 지표가 계속해서 약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31%까지 올라갔다가 2.5%까지 내려갔고 1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도 7.7에서 2.5%로 하락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더 약화되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은요, 절대적인 기준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장기 평균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10%와 비교했을 때도 월등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시장이 횡보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5% 이상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하에서는 매수자가 활발한 매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수치가 20%를 이어가야지 더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보유자도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대세 상승장이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장기 보유자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년에 두 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도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가팔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지난 대세 상승장의 정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도 비슷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클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난 신고점을 형성했던 구간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체인상으로 중요한 지지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비용 기준으로 분위수를 측정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0.95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구간 한번 살펴보면은 가격대가 103.7K로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의 95%가 103.7K 이하에서 매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가격 이상에서 매수된 비트코인이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15% 정도로 봤을 때 95.6K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100K라고 하는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 구간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마감되는 주간 옵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콜옵션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5에서 130K 사이에 콜옵션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상승에 더 높은 베팅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맥스페인 가격은 106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맥스페인 가격이 105K였는데요. 6월 6일 현충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갈등으로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서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105K 맥스페인 구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구간 상단으로 회복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버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옵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버의 CEO가 비트코인은 검증된 가치 저장 수단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거래에 유망한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공화당 의원입니다. 토마스 메시라고 하는 의원이 미국의 금 보유고 감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금이 현재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이 취지의 더 큰 배경에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전략적 자산으로서 더 적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8월에 최종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대체 수정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존 법안인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에 대한 후속 버전인데요. 이 법안도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방향성이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은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져가고 산업적으로 더 근본적인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슈 정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여전히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과 통화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아주 개방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에 토큰화된 부동산 매매에서 무려 전체 거래의 17.4%가 두바이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물량도 3억 9,900만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이죠.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관세 정책이 추진될 경우에 5개월 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단으로 매도벽이 아주 치열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매수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같은 움직임을 보였던 보라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물량을 던져낸 이후에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녹색, 주황색은 계속해서 물량을 그동안에 던져냈었는데 최근에 빨간색에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문량은 반등세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소폭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갈등이 일어났던 그 상황에서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음수 영역까지 떨어졌다가 곧바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은 계속해서 양수를 유지를 하면서 가격이 다시 주요 지지 구간 상단으로 회복하는데 미국의 수요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2평선 상단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6K를 일시적으로 상방 돌파했다가 현재 시점은 106K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2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추세가 더 강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 저항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106.5에서 106.6K 구간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숏 포지션이 106.5K에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상단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더 가파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104.6K의 롱 포지션이 더 짙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먼저 청산을 하고 반등할지 그 여부들이 중요합니다. 현재 매물대 구성으로 봤을 때 가격 하단의 이 구간에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02.5에서 105.6K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된 구간은 104K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매물대 상으로 104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 상단에는 이 구간의 매물대가 가장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06.5K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대가 두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간들을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과 하락의 움직임을 이어가겠지만 결국은 더 크게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핵심적인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